안녕하세요. RP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알링이 이현중입니다. 오늘은 RPA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알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 박사 현광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최대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까지만 땄기 때문에 알 박사는 아니고 사실은 알 석사입니다. 네.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모아서 알 박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RPA가 무엇인가요? 많은 질문자 분들 중 추첨해서 토탈 엔지니어링의 이문선님의 질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알 박사님, RPA가 무엇인가요? RPA는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입니다. 갑자기 로봇이요? 네,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로봇 팔이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 현장에서도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로봇이 직접 내 자리에 앉아서 타이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직접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소프트웨어인 로봇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동작하도록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들, 보고서 작성, 메일 전송 이런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직접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RPA는 나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디지털 비서이자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국내 대기업의 80% 이상이 RPA를 도입했고요. 현재는 다수의 중견 중소 제조기업에서도 RPA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첫 질문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린나이 코리아의 남경철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RPA는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나 자금 흐름표, 제조 관리 업무 등 단순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이 단순한 업무는 RPA가 가능한데 복잡한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단순하고 복잡한 것보다는 RPA를 적용하려고 하는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업무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떤 업무에 적용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RPA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들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혼자 하더라도 대량의 작업을 수작업으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많거나 재작업이 많은 그런 업무들도 RPA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사람이 했을 때 예외가 많고 사람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해야 되는 업무들은 RPA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주말 시간들을 활용해야 되는 업무에도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RPA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간단한 케이스들은 사람의 업무를 RPA가 모두 전담을 해서 RPA 전담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한 업무들은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RPA가 준비해주는 데이터 준비형도 있고 사람이 자신의 할 일을 한 뒤에 RPA에게 일을 맡기는 업무 지시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자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사람과 봇이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작업들도 RPA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KP항공산업의 김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RPA가 작업 중일 때 업무 담당자도 함께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네, 아마 질문자님께서 주신 것은 어텐디드 봇에서 사람과 RPA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어텐디드 뭐라고요? 네, RPA가 동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PC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는 어텐디드 봇,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별도로 하고 있는 언어텐디드 봇의 개념이 있고요. 내 PC에서 동작하는 RPA의 경우에는 RPA가 동작하고 있을 때 내가 PC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텐디드 봇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엑셀, 웹 작업 등은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윈도우 기능이나 설치형 CS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RPA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작업을 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동시간에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RPA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unattended 봇이 더 좋은 건가요? unattended 봇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제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unattended 봇을 활용하시면 되고 정해진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텐디드 봇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업무 환경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방식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 OSG의 유영준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RPA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 감축과 비용 감축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제 구축했던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업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었던 시간을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해서 기초로 산정을 했고요. 2명의 작업자가 월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약 20시간이 되고 RPA로 자동화를 하고 난 후에 사용자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씩 돼서 2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월간 18시간을 절감을 하게 되겠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216시간이 됩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다 사용자가 했던 시간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월 20건을 했을 때 저거를 각각의 시간으로 모두 환산을 해서 또 월간과 연간의 절감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RPA를 모두 적용했었을 때 저희가 연간 5,000시간을 절감을 했다고 하면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4,580만 원의 시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부분은 과제를 더 도입하시는 만큼 저 절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0시간, 20,000시간 이상의 절감을 보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강림 인슈 안진우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PA가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인원 감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RPA가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 주긴 하지만 100%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RPA가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결합돼서 최근에는 60, 70%까지의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RPA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업무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사람이 하는 업무 중에 단순한 업무들을 RPA에게 맡기고 나면 사람은 그 시간을
더욱더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 절감을 위해서만 IPA를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업무 방식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경우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 효율을 볼 수도 있고 24시간, 365일, 야간, 저녁 시간들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 처리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작업을 했을 때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단순히 시간 절감, 시간 단축, 인력 절감을 위해서 IPA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생성을 위해서 IPA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인데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6번째 질문은 현대미포조선의 최상일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도입을 위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RPA 도입 전 준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알 박사님,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네? 사람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고객사에서 RPA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사람입니다. 전문가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론 RPA 도입을 할 때 기획팀, 혁신, TF팀 혹은 IT에서 RPA 도입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전문가 조직이 구성이 되면 사내에서 어떤 업무들을 RPA로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과제를 발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들을 어떤 RPA 솔루션을 통해서 RPA를 도입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는 POC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솔루션이 가장 적합할지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POC를 꼭 진행해야만 RPA를 도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POC 없이 RPA를 도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POC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있는 그룹웨어나 ERP 또 어떤 CS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 또 POC를 통해서 RPA가 이런 거구나 그 개념을 알고 나면 어떤 업무들을 더 자동화를 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 효과 검증을 위해서라도 POC를 하시고 그걸로 통해서 솔루션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사에 확산을 하시게 됩니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7번째 질문은 터보링크의 강신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보안상 취약점은 없을까요? 보안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RPA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다 이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강력한 데이터 금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RPA를 쓰실 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의 경우 그런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업무 실행을 하는 봇은 혼자 구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RPA 도입을 하실 때 물리적인 PC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사람에 의한 그런 사회적인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가상화 자원을 통해서 이 RPA 봇을 실행시키는 부분들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안심이 되네요. 네. 네. 자, 8번째 질문은 코메론의 김현섭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RPA 최초 개발 이후 추가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RPA 프로세스의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내 IT 부서가 아닌
기존 사용자들이 수정 가능한지 궁금하며 그게 어렵다면 타기업들은 어떻게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 박사님, 사용자들이 RPA를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직접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전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에서 보면 저희가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현업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전공자이셨던 현업 담당자 분께서 일주일간 RPA 교육을 받으신 후에 프로젝트에 한 달 동안 함께 참여하면서 직접 과제를 구현하셨고요. 지금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업 담당자분들은 이제 본인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RPA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어렵겠죠. 그래서 IT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전산 업무를 하시는 IT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1, 2주간의 교육만으로도 RPA를 충분히 운영, 유지보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혹 IT 조직이 없는 고객사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수행사를 통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의뢰하기도 하십니다. 일주일 교육이면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만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이런 운영이나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RPA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몹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S가 RPA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강좌가 일주일 이내에서 RPA 개념과 디자이너, 개발 툴,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심화 과정도 역시 일주일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 개발을 통해서 RPA를 직접 수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9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치공구공업의 한창우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제조기업들이 운영 중인 RPA 과제 사례와 RPA 도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알려주세요. 알 박사님, RPA가 시장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용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짧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도입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조업만의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하는 재무, 회계, 인사, 영업, IT 이런 곳들에 충분히 RPA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특별히 필요한 과제들은 구매, 생산, 품질 관리, 자재 관리 등에서 여러 업무에서 RPA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제조기업의 사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있는 장비들이 이제 노후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연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RPA가 인트라넷이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이관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쉽게 취합하고 확인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4분의 인력이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데이터를 옮기고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자동화했을 때 하루에 72시간의 업무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조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활용할 만한 그런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거를 ERP에 들어가서 회계점표를 생성하고 승인하고 매핑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과제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한 제약회사에서는 66개 팀에 78명의 인력이 월 평균 3,000건의 계산서를 처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업무를 자동화했을 때 월 600시간, 연 7,200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ERP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의 ERP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종류가 상관이 없나요?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ERP로는 SAP라든지 더존이 있을 텐데요. 그 두 개는 물론이고 아마 국내 중소 ERP 업체들이 만든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ERP도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카펙 발레오의 노경래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RPA 도입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궁금합니다. 혹시 RPA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입하시는 규모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RPA를 도입했을 때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RPA를 도입하실 때는 RPA 솔루션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구축 용역비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RPA 솔루션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스케줄을 관리하고 보트를 컨트롤하는 RPA 서버 라이선스, 그리고 RPA 자동화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 라이선스, 그리고 봇이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는 봇 라이선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부분의 모든 솔루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연갱신형으로 라이선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구 라이선스를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갱신형 라이선스의 한 2.5배에서 4배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용역비는 해당 업무를 분석하고 자동화 과제를 구현하고 그 이후에 이행 및 교육하는 부분들을 수행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제 수에 좀 따라 다르긴 하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과제를 자동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 10몇 먼스에서 15몇 먼스 정도 이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구축 인건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아까 무료 사용에 대한 답변 그것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최근에 MS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출시를 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기업에서 쓰시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RPA 서버라든지 이런 스케줄링을 할 때는 결국은 유상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RPA를 사용해보자 하시는 곳에서는 쓰실 수 있겠으나 또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윈도우 프로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는 곳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박사님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거는 도입하시는 업무 규모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끝나고 나서 설문하실 때 영업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견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 질문인데요. 포털에 RPA를 검색해 봤더니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이 많은 솔루션들 중 어떤 RPA가 가장 좋은지 알 박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은 국내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RPA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고요. 물론 외산 솔루션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RPA 솔루션은 국내 삼성 SDS가 개발한 브리티 RPA입니다. 브리티 RPA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갖고 있고
교육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에서 도입하시기에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브리티 IPA를 만드신 삼성 SDS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 SDS의 박준영 프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프로입니다. 네, 박준영 프로님 반갑습니다. 앞서 알 박사님이 가장 좋은 RPA 솔루션으로 삼성 SDS의 브리티 RPA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브리티 RPA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불이 꺼져도 저희 브리티 RPA가 24시간 끊임없이 그 기업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을 소개한 티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는 데 앞서서 좀 배경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간략하게 RPA가 나오게 된 디지털 워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장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미래의 업무 환경하고 그리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워커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우선 중요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데이터 AI 시대라고 하고, 이때는 워커들이 빅데이터나 AI, 로봇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 워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워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업무 환경에는 사람하고 그리고 AI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워커가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에 저희 삼성 SDS는 미래의 근무 환경인 디지털 워커를 구현할 수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자체 기술로 브리티 RPA를 개발을 하고 지금 수년간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 혁신과 자동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모사하고 모방해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더 앞서 나가서 챗봇이라든지 OCR, TA 등과 같은 다양한 AI 기술 연계해서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중심의 태스크 업무에서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 엔드투엔드의 자동 업무로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적합하게 지금 레퍼런스 갖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솔루션이 정말 사용하기 쉽다는 건데요. RPA를 사용하는 대상이 개발자도 있고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비개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코딩을 모르는 비개발자들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블럭형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고, 코딩을 몰라도 평소에 PC 사용하듯이 옵션 값을 수정할 수 있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교육을 받아도 바로 자동 업무를, 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하기 쉽다가 저희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하게도 점점 더 복잡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AI 기술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쉽게 연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 IT 시스템, 그 리가시 시스템들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좋다는 부분이 저희 솔루션이 좀 시장에서도 평가를 점점 잘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품질이라든지 공이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RPA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이너는 실제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
이제 사용자 PC에 디자이너 툴이 설치가 돼서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프로세스를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불리는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 잘 수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실제 업무는 봇에서 저희가 내려서 봇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3가지 정도 저희 특징을 강조하고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2021년도에 공공 분야에서 저희 솔루션이 1위를 달성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 브리티 RPA가 국내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검증된 역량, 그리고 기술 보유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나 국내 환경에 이제 최적화된 기술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좀 어필이 되었고, 그런 게 좀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1위를 하는 부분. 그 두 번째는 고객과 함께하는 2가지 전략인데요. 저희가 RPA 사업을 수년간 수행해 오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한 이제 지식들이죠. 이런 거를 컨설팅 방법론에 이제 녹여서 이제 자동화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 궁금증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사례를 이제 쉽게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라든지 이제 비개발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삼성 SDS 홈페이지에 들어와 계시면 매달 열리고 있는 무료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한 없이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3년 연속 등재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국내에서 타 솔루션도 있지만 유일하게 저희가 매직 쿼드런트에 2년 연속 등재가 되었고, 지금 올해도 3년 연속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솔루션이 글로벌에서도 그 안정성, 기능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공히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준영 프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프로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역시 RPA는 브리티 RPA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웨비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을 설문지에 남겨주시면 직접 연락드려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잊지 말고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박사님, 설문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5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상담 견적 요청해 주신 분들 2분을 추첨하여 1, 2 커피 머신을 선물로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많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알린이 이현중, 알박사 현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